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큰 며느리인 자신을 막대하는 시댁을 혼내준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춰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경찰서 지구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친정 아빠가 사라진 지 정확히 6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에서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제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핸드폰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박상훈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는 되셨고요. 아버님 인상착의가 파란색 패딩 점퍼에 검은색 배낭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배낭은 등산용 아니고 아주 낡은 가죽 배낭이에요. 신발은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나가셨어요. 현관에 있던 등산화가 없어졌거든요. 치매 등급은 어떻게 되시죠? 배회 감지기는 착용 안 하셨습니까? 3등급이세요. 감지기는 아빠가 답답해하셔서 며칠 전에 풀어놨는데 그 사이에 나가셨네요.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가셨고요.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일단 관제센터랑 연계해서 CCTV 동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댁에서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찰관의 말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봐, 경찰관님도 집에 가라잖아. 당신 여기 앉아있어봤자 도움 안 된다니까? 가자, 나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 당신 먼저 가. 난 여기서 소식 기다릴 거야. 지금 밖을 봐. 70대 노인이 우산도 없이 6시간째야. 당신은 잠이 오니? 아, 진짜 사람 피말리게 하네. 장인어른이 어디 한두 번 나가? 저번에도 동네 놀이터에서 자고 있는 거 데려왔잖아. 이번에도 어디 비 피해서 소주나 한잔하고 계시겠지. 비약하지 마. 아빠 술 끊은 지 3년 됐어. 그리고 저번이랑 달라. 이번엔 배낭을 챙겼다고. 그 배낭 아빠가 보물처럼 숨겨두던 거야. 작정하고 나가신 거라고. 아이고 탐정 나셨네. 야,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치매 오고 나서 당신 예민한 거 알아. 근데 나 내일 동호회 원례회야. 회장인 내가 빠지면 모양새가 뭐가 되냐?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고. 컨디션? 장인어른이 생사 확인이 안 되는데 골프 칠 컨디션은 챙기고 싶어?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안 찾는데? 경찰에 신고했잖아.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유능한데 사서 걱정을 해. 그리고 당신 차 키 나한테 있지? 나 차 가지고 간다? 차 두고 가. 택시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해. 만약에 연락 오면 바로 이동해야 되니까 차는 내가 쓸 거야. 야, 이 빗길에 택시를 어떻게 잡아? 그리고 내일 카풀하기로 했단 말이야. 김 이사님이랑 박 사장님 태우고 가야 된다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 사람 목숨보다 골프 약속이 중요해?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앉아. CCTV 확인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키를 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거칠게 의자에 다시 주저앉더군요. 평소 같으면 싸우기 싫어서 그냥 보냈겠지만 그날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빈방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을 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말자씨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스피커폰이 아닌 수화기로 귀를 가져가더군요. 하지만 조용한 지구대 아니라 그 앙칼진 목소리는 제 귀에도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야, 너 왜 안 자고 아직도 깨어있냐?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래가? 엄마, 그게 좀 일이 있어서. 일은 무슨 일? 근데 현주 그게 전화를 안 받네? 걔 자냐? 아니, 안 자. 지금 같이 있어. 같이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전 부치려면 일찍 자야지. 걔는 맏며느리가 돼서 빠져가지고. 바꿔봐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너는 전화기를 국 끓여 먹었냐? 왜 이렇게 안 받아? 내일 시아버지 제사한 거 까먹은 거 아니지? 안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내일 제사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못하다니. 친정 아빠가 없어지셨어요. 오늘 오후 4시쯤 나가셔서 지금 6시간 넘게 연락 두절이에요. 지금 경찰서 와 있어요. 건너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걱정 대신 짜증 섞인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참, 사돈어른 또 시작이시네. 아니, 툭 하면 집 나가시는 양반이 왜 하필 제사 전날 이러신다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냐?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치매 환자가 날 잡아가며 아프나요? 그리고 지금 비가 이렇게 와요. 70 넘은 노인이 밖에서 비 맞고 있다고요. 아니, 내 말은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경찰에는 신고했다며. 경찰이 찾겠지. 네가 경찰서에 앉아있는다고 뾰족한 수가 나와? 내일 제사는 어쩔 건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아버지 밥상을 굶기겠다는 거냐? 제사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지금 아빠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동서한테 전화해서 이번 제사는 동서네가 주관하라고 하세요. 음식값은 제가 보낼 테니까요. 뭐? 미정의 개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그리고 맏며느리가 멀쩡해 살아있는 듯 차남네가 제사를 지내? 동네 창피해서 원. 야, 너 그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와. 들어와서 눈 좀 붙이고 내일 아침에 음식 해놓고 다시 나가서 찾으면 되잖아. 어머니, 저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아빠 못 찾으면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사는 없어요. 끊습니다.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기가 차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너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앞으로 제사가 없다니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야?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아빠가 길바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사상 타령이 귀에 들어와? 당신 우리 아빠 장인어른 대접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보살인데? 요양원 보내자는 거 네가 굳이 모시겠다고 해서 내가 참아준 거잖아. 참아줘? 말 바로 해. 당신 사업 말아먹고 보증금 날렸을 때 아빠가 집 팔아서 메꿔줬어. 그래서 이 집 전세 얻은 거고 남은 돈으로 당신 가게 차려줬잖아. 당신이 얹혀 사는 거지. 누가 누굴 데리고 살아? 아, 또 그 옛날 레퍼토리. 지겹다 지겨워. 그래서 내가 장인어른 눈치 보면서 살잖아. 똥오줌 치우는 거 냄새나도 참아주고. 당신이 언제 치웠어? 내가 다 했지. 당신은 아빠 방 근처에도 안 가잖아. 냄새 난다고 방문 닫고 다니는 주제에 생색내지 마. 그때 지구대 문이 열리고 경찰관 한 명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디에 계세요? 그게 좀 의아한데요. 실종되신 아버님 버스를 타신 것 같습니다. 버스요?
아빠가 버스 노선을 기억하실 리가 없는데. 몇 번 버스요? 땡땡번 좌석 버스입니다. 대갑 정류장 앞에서 타셔서 종점 근처인 양평 쪽으로 이동하신 걸로 보입니다. 하차하신 게 확인됐어요. 양평이요? 거긴 연고도 없는 곳인데?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하더군요. 양평? 거길 왜 가? 장인어른 예전에 거기 사신 적 없잖아. 당신 왜 그렇게 놀라? 놀라기는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경찰관님, 확실해요? 비슷한 사람 본 거 아니에요? CCTV 화질이 꽤 선명합니다. 파란 패딩에 낡은 가죽 배낭, 확실해요. 양평이면 당신 주말 농장한다는 곳 근처 아니야? 그렇지. 근데 거긴 읍내고 내 농장은 산 쪽이라 완전 반대 방향이야. 거길 장인어른이 어떻게 알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빠가 당신 통화하는 거 들었을 수도 있지. 당신 주말마다 거기 간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치매 노인이 그걸 기억한다고? 내 이름도 가끔 까먹는 양반이? 야, 억지 부리지 마.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아무 버스나 탄 거야. 경찰관님,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양평 터미널에서 내리셔서 도보로 국도변을 따라 이동하셨습니다. 현재 인근 파출소에 공조 요청해둔 상태고요. 당장 가야겠어. 차키 줘. 아니, 내가 운전해. 저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따라오기 싫은 눈치였지만 제가 혼자 가면 차를 못 쓰게 되니 억지로 따라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신우이에게서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남편에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이지? 뭐라고 하는데? 읽어. 별말 아니야. 그냥 운전이나 해. 읽으라고 했어.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읽어. 남편은 쭈뼛대며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친정 아버지는 찾았니? 걱정이네. 근데 내일 제사는 어떡해? 엄마가 펄펄 뛰시는데 둘째 올케는 만삭이라 일 못 시키는 거 알지? 올케가 상황 정리되는 대로 와서 전이라도 부쳐야 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올케가 한 육전 아니면 안 먹거든. 답장에 육전 먹고 싶으면 직접 부쳐 드시라고. 그리고 지금 내 눈엔 뵈는 게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시라고 전해. 야, 어떻게 누나한테 그렇게 보내냐? 내가 알아서 둘러댈게. 똑바로 보내. 안 그러면 내가 전화해서 퍼부어 버릴 거니까. 남편은 궁시렁대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양평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빗발도 굵은데 그냥 파출소로 먼저 가자. 어차피 밖에서 찾기는 힘들잖아. 아니, 아빠가 국도로 걸어갔다고 했어. 터미널에서 당신 농장 가는 길목이잖아. 천천히 훑으면서 갈 거야. 아, 진짜 농장 쪽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당신 반응이 이상하니까 그렇지. 아빠가 당신 농장 위치를 어떻게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펄펄 뛰는 거 보니까 더 의심스러워. 혹시 당신 거기다 뭐 숨겨놨어? 숨기긴 개뿔이. 비 오고 춥고 배고프니까 그렇지. 너야말로 억측 좀 그만해.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국도변 갓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누군가가 비쳤습니다. 파란색 패딩 점퍼. 아빠였습니다. 아빠!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우산을 챙길 새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빠! 아빠!
빗속을 뚫고 달려가 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흠뻑 젖은 채 그 낡은 배낭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집을 나와서 이 고생을 해? 아빠는 저를 보더니 초점 없는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그러다 제 뒤에 따라온 남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둑놈, 저 도둑놈 잡으러 왔다. 뭐? 도둑놈이라니? 아, 장인어른, 저예요, 상훈이. 사위. 아이고, 이거 노망이 심하게 드셨네.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남편이 다가오려 하자 아빠는 뒷걸음질 치며 배낭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낭 지퍼를 촥 내리시더군요. 그 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평생 써오신 날카롭게 갈린 구두수선용 송곳이었습니다. 오지마. 니놈이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으려는 거 다 알아. 내가 다 들었어. 들었다니 뭘 들어? 이놈이 전화로 그랬어. 다 팔아치운다고. 현주 몰래 도장 훔쳐서 오늘 밤에 여기서 만난다고. 아빠, 진정해.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설명해.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 팔아치운다니?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야. 치매 노인네 헛소리라니까? 야, 일단 차에 태워. 감기 걸려. 빨리. 남편은 제 질문을 무시하고 아빠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로 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멈춰섰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짙은 화장을 한 낯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안 와? 한참 기다려. 어머, 누구세요? 여자의 시선이 저와 아빠, 그리고 남편을 오갔습니다. 남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 빗속에서 단순히 치매 노인을 찾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자기?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자기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동호회 회원인데 별명이야, 별명. 요즘 다 그렇게 불러. 웃기지 마. 동호회 회원이 비 오는 밤에 국도변에서 당신을 기다려? 그것도 자기라고 부르면서? 저는 아빠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남편과 그 낯선 여자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송곳을 쥔 채 남편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 타라고. 당신 그리고 아빠, 저 여자 차 따라갈 거니까. 야, 미쳤어? 그냥 집에 가자니까, 제발. 안 타면 지금 여기서 경찰 부를 거야. 당신이 아빠 밀쳐서 다치게 했다고 신고하고 저 여자 신원 조회해달라고 할 거야. 선택해. 조용히 따라올래? 아니면 경찰차 타고 갈래? 저의 서늘한 경고에 남편은 욕설을 작게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아빠의 배낭 속에서는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기요. 어머니가 형님네 안 오면 제사상 엎어버리신다고 난리신데 언제 오세요? 저 진짜 힘들어서 배 뭉치거든요. 형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동서, 네? 제사상은 어머니가 엎으라고 해. 나는 지금 내 남편 인생을 엎으러 가는 중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서가는 여자의 차 뒷공무니가 붉은 미등을 번뜩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아스팔트를 뚫을 기세로 퍼붓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빨간색 소형 SUV의 미등은 빗물에 번져 마치 도깨비 불처럼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초조할 때 나오는 저 버릇. 연애 때부터 10년이 넘도록 봐온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야, 현주야. 진짜 오해야. 저 여자 그냥 보험 설계사야. 내가 저번에 종신보험 하나 든다고 했잖아. 그거 상담하려고 만난 거야. 보험 상담을 비 오는 날 밤 10시에 양평 국도변에서 하니? 그리고 고객한테 자기라고 불러? 당신네 동호회는 보험 가입하면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게 옵션이야? 아, 그건 저 여자가 원래 말투가 저래. 영업하는 사람들이라 친근하게 부른다고. 그리고 여기 내 농장 가는 길이잖아. 농막에 비 새는지 보러 가는 길에 잠깐 서류만 받기로 한 거라고. 서류? 무슨 서류? 보험증권? 아니면 집담보대출 서류? 뭐? 야, 넌 남편을 뭘로 보고. 아까 아빠가 그랬지? 네 놈이 도장 훔쳐서 집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치매 노인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당신 반응이 너무 격렬하잖아. 지금 입 다물고 있어. 내비게이션에 찍힌 저 차 위치, 당신이 말한 주말 농장 주소랑 정확히 일치하니까.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억울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아빠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익숙한 길을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아빠의 손은 여전히 배낭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앞차는 국도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한숨 소리도 깊어졌습니다. 5분쯤 더 들어갔을까? 숲속 공터에 덩그러니 놓인 컨테이너 몇 동과 검은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주말 농장이라더니 밖고랑은커녕 폐타이어와 소주병만 굴러다니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차가 멈추고 그 여자가 우산을 쓰고 내렸습니다. 저도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제발 그냥 가자.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여기 들어가지 마. 비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아빠, 내리세요. 아빠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 문을 열고 튀어나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컨테이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트렁크에서 장우산을 꺼내 들고 아빠를 뒤따랐고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 쥐고 따라왔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담배 쩔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는 농막이라기보다는 시골 다방과 창고를 합쳐놓은 듯한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화투장과 컵라면 용기, 그리고 반쯤 비운 양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던 여자가 젖은 코트를 털며 우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진한 화장에 가려졌지만 눈가엔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아줌마는 뭐야? 왜 여기까지 달고 와? 그리고 저 노인네는 또 뭐야? 아줌마? 말 조심해. 나 이 남자 법적 배우자야. 그리고 당신이 자기라고 부르는 이 인간 4명이로 된 집에 얹혀 사는 신불자고. 뭐, 신불자? 야, 박상훈. 너 나한테는 강남에 빌라 2채 있다며. 사업자금 잠깐 막힌 거라고 했잖아. 아, 미숙 씨, 그게 아니라 일단 진정하고. 미숙 씨? 보험 설계사라며 이름도 외우고 다니네? 저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화투장을 우산 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농사야? 화투패로 밭 가니? 아니, 친구들이랑 심심풀이로. 심심풀이로 하기엔 판이 너무 큰데? 저는 구석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언뜻 봐도 농기구가 아니라 업소용 라이터와 카드 박스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컨테이너 안쪽 커다란 철제 캐비닛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빠는 캐비닛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넣었어. 내 집 문서. 저 영감이 진짜.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농기구 보관함이라고. 남편이 기겁하며 아빠를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아빠가 기억하고 있어. 당신 아빠 데리고 여기 온 적 있지. 미쳤냐? 내가 장인어른을 여기 왜 데려와? 아빠가 3등급 치매지만 공간 기억력은 아직 남아있어.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길을 다 알고 계셨어. 당신이 아빠 모시고 드라이브 간다면서 여기 데려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빠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있는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야, 너 뭐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하려고? 이 꼴을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당신네 식구들 다 불러야지. 제사상보다 더 재밌는 구경거리가 여기 있는데? 신호가 가자마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냐? 미정이가 배 뭉쳐서 응급실 간다고 난리다. 맏며느리가 집구석을 비우니까 이사단이 나지. 어머니, 진정하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 아드님이 주말농장이라고 사기치고 만든 도박하우스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딴 여자랑 노닥거리다가 딱 걸렸어요. 뭐? 도박? 여자? 그게 무슨 소리야? 상훈이가 그러래냐?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오세요.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아, 오실 때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다 데리고 오세요. 이 인간이 벌려놓은 빚잔치 구경은 하셔야죠. 그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구석 꼴 잘 돌아가네. 야, 박상훈, 나 갈 테니까 돈은 내일 입금해. 안 그러면 너 각서 쓴 거 공증사무실로 넘긴다? 못 가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여자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이 인간이랑 공범 아니야? 내 남편이 우리 아빠 명의 도용해서 사기치려는 거 알고 있었으면 당신도 공범이야. 경찰 오면 같이 조사받아야지 어딜 가? 뭐? 공범? 이게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난 돈 빌려준 죄밖에 없어. 돈을 빌려줬다고? 담보는? 이 인간 신용불량자라 대출 안 나올 텐데 뭘 믿고 빌려줬어? 혹시 우리 친정집?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빙고. 기다려요. 시댁 식구들 오면 다 같이 까보자고.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약 40분 후 밖에서 요란한 클락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심해부의 검은색 세단과 시동생의 차가 흙탕물을 튀기며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시누이, 심해부, 그리고 배가 남산만한 동서와 시동생까지 온 가족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컨테이너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상훈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엄마, 그게 아니라... 옳게, 이게 다 뭐야? 주말농장이라더니 무슨 노름판을 벌려놨어.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야? 시누이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군데 반말이야. 시누이? 아주 쌍으로 진상들이네. 뭐? 아줌마?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 사는 형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저기 좀 보세요. 저는 턱으로 아빠를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시댁 식구들이 오든 말든 여전히 그 철제 캐비닛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구두선용 망치와 송곳이었습니다. 형수님, 사돈어른 왜 저러세요? 저거 흉기 아니에요? 아빠, 거기 뭐 있어? 아빠는 제 물음에 대답 대신 망치로 캐비닛 자물쇠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둔탁한 소리가 컨테이너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안 돼. 장인어른, 하지 마세요. 그거 제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말리려 들자 아빠가 송곳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이 도둑놈들아. 이거 내 거야. 우리 현주 거야. 아빠의 기세에 눌려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해부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남, 솔직히 말해. 저기 뭐 들었어? 나한테 빌려간 5천만 원 설마 여기다 꼬라박은 거야? 매형, 그게 한 방만 터지면 갚을 수 있었다니까요? 이번에 개발 정보 확실한 거였어요. 5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냐? 상훈이가 사위한테 돈을 빌렸어? 장모님, 모르셨어요? 처남이 가게 확장한다고 급하게 필요하대서 제가 마통 뚫어서 빌려줬잖아요. 근데 가게는커녕 여기서 도박질을 하고 있었어? 야, 너 미쳤어? 우리 남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노름했어? 시댁 식구들의 비난이 남편에게 쏟아지는 사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캐비닛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캐비닛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찾았다, 현주야. 아빠가 찾았어. 아빠는 그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은 우리 아빠 이름이었지만 찍혀있는 도장은 아빠의 인감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막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눈앞에 있는 저 여자 최미숙이었습니다. 최미숙? 이게 당신 이름이야? 그래, 내 이름이다. 왜? 계약금 3천만 원 영수함, 잔금은 일주일 뒤. 야, 박상훈, 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빠 치매라고 인감도장 몰래 파서 집을 팔아? 그것도 3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금매로? 제 말에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집을 팔아? 사돈어른 집을?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아셨잖아요.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죠. 사돈어른 정신도 오락가락한데 그 집 정리해서 우리 가게나 좀 넓히자고. 남편이 어머니랑 짠 거 아니에요? 뭐가 어째? 야,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진짜로 팔라고 했겠냐? 지나가는 말? 그 지나가는 말 때문에 당신 아들이 범죄자가 됐어. 이거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인 거 알지? 저는 계약서를 흔들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심해부 멱살에 잡힌 채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진짜 팔려고 한 건 아니고 미숙 씨한테 돈 빌리면서 담보로 그냥 형식상 써준 거야. 진짜야. 형식상?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서 붙여놓고 형식상? 당신 내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법 공부도 좀 한 거 알지? 이거 징역 몇 년짜리인지 읊어줘? 형님, 그럼 저희 아주버님 감옥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요? 어머님 누가 모셔요? 저희는 절대 못해요. 동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시모는 벌떡 일어나 동서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이년이 주둥이 안 닥쳐? 지금 네 시아주버니가 죽게 생겼는데 요양 타령이야?
동서 말이 맞아요. 이 사람 감옥 가면 어머니 부양은 동서네가 해야지. 난 이혼할 거니까. 이혼이라는 단어에 컨테이너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빠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현주야, 배고프다. 집에 가자. 제사 지내러 가야지. 어? 오늘 네 시아버지 제사라며. 전 부치러 가야지. 늦으면 시어머니한테 혼난다. 아빠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사위한테 재산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그 와중에도 딸이 시댁에서 욕먹을까봐 제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지워도 자식 걱정하는 본능은 지우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아빠 이런 정신으로도 사돈 제사 걱정해요. 근데 당신들은 뭐 했어? 며느리 친정아빠 없어졌다는데 전 안 붙였냐고 따지기나 하고? 아니, 우리는 어머니, 그리고 박상훈, 잘 들어? 오늘 제사는 없어. 대신 당신들 인생이 제사상이 될 거야. 내가 아주 제대로 차려줄 테니까 기대해. 저는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현주야, 하지 마. 전화 끊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양평군 강상면 불법 도박장 신고하려고요. 현행범 3세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범 하나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20분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 스타렉스 1대가 좁은 비포장도로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박장 개설과 사문서 위조를 언급하며 판돈 규모가 억대라고 뻥튀기해서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컨테이너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동작 그만!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벽 보고 서세요. 경찰관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앞치마 두르고 칩을 정리합니까? 신분증 꺼내세요. 남편은 엉겁결에 허리에 두르고 있던 전대를 풀지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빠가 찾아낸 위조 계약서와 남편의 자필 각서, 그리고 현장에 널브러진 도박 도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신고자입니다. 여기 이 남자가 제 남편이고 저기 저 여자가 공범입니다. 친정아버지가 치매 환자인데 인감도장 훔쳐서 집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여기 계약서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 다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특수절도 혐의까지. 일단 서로 가서 조사하시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에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가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착한 앤데. 며느리가 오해해서 신고한 거예요. 야 현주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남편한테 수갑을 채워? 그 손 놓으세요.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독한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남편을 감옥에 보내? 감옥은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죄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때 얌전히 잡혀가던 최미숙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나만 죽을 것 같아? 박상훈, 너 혼자 쏙 빠지려고? 경찰 아저씨, 저 남자 단순 가담자 아니에요. 여기 바질 사장이고 진짜 물주는 따로 있어요. 물주? 그게 누굽니까? 최미숙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심해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양반.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저 양반이 여기 VIP자 자금줄이에요. 박상훈이 매형 돈 끌어다 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둘이 짜고 판버린 거라고요. 순간 신우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해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물주라고? 아니지. 내 돈 끌어다 사업한다더니 그게 도박장 사업이었어? 아니야. 저 여자가 미쳤나 봐. 난 천합이 급하다길래 돈만 빌려준 거야. 웃기고 있네. 저번 주에도 와서 이번엔 그림 좋다며 2천만 원 환전해 갔잖아. 장부에 김 사장이라고 적힌 게 당신이야. 최미숙이 경찰에게 뺏기지 않은 쪽지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금액, 그리고 김 사장이라는 메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심해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도박빚이었어? 야, 네가 인간이야? 강남 아파트 날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아, 이거 놔. 아니라니까? 처남, 자네가 말 좀 해봐. 내가 도박하러 왔어? 자네 도와주러 왔지. 매형, 솔직히 즐기셨잖아요. 그리고 수익금 5대5로 나누기로 해놓고. 심해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젖찌질한 배신. 예상은 했지만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사이, 딸이 엉겨붙어 싸우는 꼴을 보며 넋이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이 이들을 뜯어말리고 연행하려 할 때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계시던 아빠가 갑자기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빠는 개의치 않고 진흙탕이 된 텃밭 구석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빠, 어디가? 저는 우산을 들고 아빠를 쫓아나갔습니다. 경찰관 한 명도 수상함을 느꼈는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는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 옆, 다 썩어가는 고추 지지대 밑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거기 뭐 있어? 두더지가 여기다 숨겼어. 나쁜 두더지. 진흙 범벅이 된 아빠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김장용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아빠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비닐에 꽁꽁 쌓인 5만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따라온 경찰관이 눈을 크게 뜨고 랜턴을 비추었습니다. 대충 봐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이거 은닉자금이네? 아버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뒤따라 나온 남편이 그 돈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그거 내 비상금인데! 비상금? 당신 신용불량자라며. 돈 없다며.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났어? 그게 나중에 가게 다시 하려고 모아둔. 그때 심해부가 경찰을 뿌리치고 달려와 통 안에 돈을 확인하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임마, 너 나한테 돈 다 날렸다고 했잖아. 내 돈 삥탕 쳐서 여기다 묻어놨어? 매형,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내 노후자금. 노후자금? 내 돈 5천만 원 빌려가고 이자 한 푼 안 주고 배째라더니 여기다 현찰을 묻어놔? 야, 너 진짜 양아치냐? 야, 박상훈, 너 우리 남편 등쳐먹은 거야?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너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누나도 웃겨. 매형이 룸살롱 가서 쓴 돈이 얼만데 내가 매형 카드값 막아준 게 얼만 줄 알아? 콩가루 집안의 폭로전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혀를 차며 현장 증거물로 돈통을 압수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젖은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거 사돈이 우리 상훈이한테 주신 거잖아요. 네? 사위 사업하라고 집도 주고
돈도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빠져. 사돈어른, 말씀 좀 해보세요. 사위 사랑은 장인이라며 우리 상훈이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돈이 치매라서 깜빡하신 거지 원래 주려고 했던 거 맞죠? 시어머니는 아빠의 치매를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빠가 응 한마디만 하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노린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이기심이었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당황한 듯 눈을 껌뻑거리셨습니다. 누구슈? 아이고, 저기요. 경찰 양반, 들었죠? 이 양반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우리 아들 주려고 한 건데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도둑 취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도가 아니라 가족 간의 오해예요. 할머니, 그렇다고 해도 위조 문서는 범죄입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 다 데려가세요. 저는 아빠 모시고 병원 들렀다가 서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훈, 너는 변호사 선임할 생각 마. 내가 가진 모든 증거 다 제출해서 콩밥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 현주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면 진짜 끝이야. 응, 끝이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 도장은 찍고 들어가자. 이혼 도장. 경찰에 의해 줄줄이 연행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해부와 시누이는 서로 네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며 통곡을 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슬그머니 차를 빼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떠난 폐농장에는 저와 아빠, 그리고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빠의 흑두성이 손을 닦아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그 돈통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제 눈을 맑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주 등록금. 뭐? 저 도둑놈이 현주 등록금 훔쳐갔어. 땅에 묻었어. 내가 봤어. 찾아야 돼. 현주 대학 가야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의 기억 속 시간은 제가 대학생이던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묻은 돈을 보고 아빠는 과거에 힘들게 모았던 제 등록금을 떠올리셨던 모양입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아빠, 나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배고프다. 집에 가자. 아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배낭을 메고 차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작아진 등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빗물에 씻어냈습니다. 새벽 2시.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지만 감히 저에게 연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교자상을 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제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에 위패 대신 이혼소송 소장과 남편의 빈 내역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아빠가 좋아하는 단팥빵, 우유를 꺼내왔습니다. 아빠, 이리 와서 앉아. 우리끼리 제사 지내자. 제사? 누구 제사인데? 박상훈 제사.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그 인간은 죽었어. 아빠는 영문도 모른 채 단팥빵을 집어들고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 대신 서늘한 해방감이 올라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알아볼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아빠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시동생이 몰래 제게 쪽지를 건넸거든요. 형수님, 사실 형이 숨겨둔 게 하나 더 있어요. 형 명의로 된 생명보험, 수익자가 형수님이 아니라 미숙이 그 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끝까지 바닥을 보여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 한 조각까지 깔끔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시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증거 가지고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요. 어머니 모시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9시.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얄밉도록 맑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오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증거를 가져오기로 한 시동생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듯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가, 상훈이 면회는 가봤니? 걔가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지 모르겠다. 유치장이 얼마나 추운데. 어머니, 지금 아들 밥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서방님, 가져온 거 꺼내봐요. 시동생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보험증권 사본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거예요. 형이 지난달에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더라고요. 자, 다들 잘 보세요.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감싸고 도는 장남의 실체니까. 제가 서류를 펼쳐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망시 보험금 3억 원. 수익자라는 제 이름도 시어머니 이름도 아닌 최미숙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최미숙이면 어제 그 꽃뱀? 네. 남편이 죽으면 어머니나 저한테 한 푼도 안 오고 그 도박장 여자한테 3억이 가는 걸로 해놨네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노후보다 그 여자 노후를 더 걱정했나 봐요. 미친, 진짜 미쳤구나. 엄마는 오빠가 끔찍한 효자라며. 근데 엄마를 제치고 도박장 여자를 올려놔?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손으로 문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우리 상훈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걔가 빚 때문에 잠깐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본심이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온 소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그리고 형사 고소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이미 깡통이고 빚만 잔뜩 남은 거 아시죠? 저는 이 빚 1원 한 푼도 안 갚을 겁니다. 잠깐 올케. 그럼 우리 남편 돈 5천만 원은? 내 명의로 대출받은 2천만 원은 어떡하고? 그건 형님이 남편분한테 받으시든 박상훈한테 민사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법적으로 남남될 거니까 상관없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이야? 네, 남이죠. 어제 그러셨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저한테 쌍욕하셨죠. 가족이라면서 우리 아빠 없어졌을 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전 부치는 타령만 하던 분들이 돈 문제 되니까 가족 타령하시네요? 시누이는 할 말이 없는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가, 현주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상훈이 감옥 갔다 오면 전과자 되는데 너까지 버리면 걔는 진짜 죽어. 내가
앞으로 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사돈 어른도 내가 모실게. 응? 어머니, 저기 베란다 좀 보세요. 저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화분을 닫고 계신 아빠를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평온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어제 경찰서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둑놈이 현주 등록금 훔쳐갔다고요. 아빠 기억 속에서 남편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도둑놈이에요. 치매 환자도 아는 걸 제가 모르면 안 되죠. 저 도둑놈이랑은 못 살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 집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예요. 아빠랑 저는 조용한 시골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거쳐 알아보세요. 아들 옥바라지를 하시든 형님 댁에 들어가시든. 뭐, 우리 집? 안 돼. 나 지금 이혼 안에 만회하고 있는데 엄마까지 오면 나 진짜 집 나가.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형수님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들 나가세요. 당장.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릅니다. 어제 보셨죠? 저 경찰 부르는 거 안 무서워하는 거.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결국 시동생 등에 떠밀려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서로 니 탓이라며 악을 쓰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극적인 권선징악보다는 지리멸렬한 법적 절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남편 박상호는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 뻔했으나 제가 탄원서 대신 제출한 폐륜적 행위, 치매 장인 재산 갈취 시도 및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증거들이 판사의 심증을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내연녀이자 공범인 최미숙은 사기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남편이 밭에 숨겨둔 현금은 범죄 수익금으로 전액 몰수되었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심해보는 도박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해고당했습니다. 신우이는 알거지가 된 남편과 이혼하고 시모와 단칸방 월세를 구했는데 매일 싸우는 소리에 경찰이 출동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받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아들의 영치금이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려는 것이겠죠. 저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들이 지옥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든 말든 이제 제 알바가 아니니까요. 1년 후 강원도 홍천의 작은 전원주택.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오후입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고 아빠는 텃밭에서 흙장난, 아니 잡초를 뽑고 계십니다. 아빠, 그거 잡초 아니야. 상추모 좀 심은 거라고. 잉? 이거 풀인데?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빠, 이리 와서 새참 드세요. 찐고구마 쪄놨어. 아빠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슥슥 닦으며 다가오십니다. 시골로 내려온 후 아빠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밤마다 도둑놈 잡으러 간다며 배낭을 싸는 일도 없어졌고요. 물론 가끔 저를 옆집 아주머니나 돌아가신 엄마로 착각하긴 하지만요. 아빠가 마루에 걸터 앉아 고구마를 드시다 말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배낭을 들고 나오십니다. 아빠, 배낭은 또 왜? 어디 가려고? 아빠는 말없이 배낭을 여시더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사탕 한 줌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십니다. 현주야, 이거 가져. 이게 뭐야?
남편 놈이 너 괴롭히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도망가. 아빠가 비상금 숨겨놨어. 저는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참으며 아빠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의 기억 속 시간은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혼란스러운 기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은 다처럼 단단히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가도 돼. 그 도둑놈 내가 다 쫓아냈거든. 여기서 아빠랑 평생 살 거야. 그래? 거참 용하네 우리 딸. 그럼 됐다. 고구마나 먹자. 아빠는 세상 편한 얼굴로 고구마 껍질을 벗기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흙내음과 풀냄새가 실려옵니다. 시끄러웠던 지난날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제 인생에도 아빠의 남은 시간에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아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야겠습니다. 물론 제사상은 영원히 차릴 일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둘의 밥상이 그 어떤 제사상보다 귀하고 따뜻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